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오늘 제 네이버 카페에 있는 구독자분의 사연을 좀 읽어보고 부동산 고민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상담을 제가 좀 선택을 좀 했어요. 제목이 저희 4인 가족의 미래에 불빛이 되어주세요 라는 사연이고요. 상대적으로 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한 1억대에서 한 2억 이하의 자본으로도 충분히 서울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의견을 좀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인 사연을 한번 같이 읽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닥부님. 부디 도움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10년 차 40대 초반이고요. 월 수입이 합산으로 세후 한 총 780만 원 정도. 현재 부천 중동 1기 신도시 거주 중이며 대출금은 3억이 있고 이자 13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부부 모두 수입이 높지 않아서 저축이 어려운 상황이고 아이 둘이 커가면 점점 지출이 늘어나야 하는 상황에서 제가 꼭 해내야만 하는 것이 재테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이 투자하고 거주를 분리하는 방법이었고 한참 상승장일 때 실거주 2년이 채워지지 않아서 매도 타이밍을 놓쳤고 하락장 중에라도 기회가 있으면은 매도 후 투자를 하기 위해 애쓴 지 1년이 훌쩍 넘었는데 드디어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곧 계약서를 쓸 날이 다가오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 매도 후 대출금 제외하면은 한 3억 9천, 4억이 좀 안 되게 남고요. 그 돈으로 주거하고 투자를 모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잘 살고 있는 집 팔아 아이들 고생, 남편 고생시키면 어쩌나 갑자기 두려워집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고, 뒤에 또 이제 목표하고 본인께서 이제 생각하셨던 게 있거든요. 그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좀 목표를 보죠. 우선 제 계획은 이번에 매도한 돈으로 거주를 하고요. 나머지 2억으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즉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하겠다는 얘기고요. 투자를 해서 3년 안에 투자금을 한 100% 정도 회수하겠다. 즉 2억 투자해가지고 2억은 원금이고 2억까지 더하면은 4억을 회수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수익금 2억으로 주거 안정해 두고 회수된 2억으로 제 투자 후로는 재투자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자산 증식, 최종 목표는 서울 중급지 이상의 아파트 5채 소유로 노후 준비를 하겠다. 참고로 어머니가 육아를 도와주고 계셔서 거주지 이동은 좀 어렵다라고 하십니다. 위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제 첫 단추가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2억으로 단기간 내에 수익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추천받고 싶습니다. 경기 남부 쪽 또는 서울 내에 좀 덜 똘똘한 아파트들 2억으로 가능한 곳이 몇몇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첫 투자인 저 혼자 결정하기에 너무 어렵고 두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일단은 현재 목표는 제가 확인을 했고요. 최종 목표가 이건데 서울 중급지 이상의 아파트 5채를 소유해가지고 노후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서울 중급지 이상의 아파트 5채를 자산가액으로 좀 계산을 해보면은 한 25평 기준으로 봤을 때 10억 정도 하니까요. 한 50억 정도의 자산이 될 거고요. 만약에 34평이라고 하면은 한 75억이 넘어가는 자산이 될 거잖아요. 요렇게 내가 만약에 서울에 다주택자가 된다라고 하면 현재 시점에도 취득세 중과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되기 어렵습니다만은 향후에 다주택자가 취득세가 풀리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 50억 정도의 내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세가 한 1년에 한 2천만 원 이상 나오게 됩니다. 2천에서 한 2,500 정도 나오게 될 거고요. 34평짜리를 한 5채 이렇게 서울의 중급지 이상에 보유한다. 그럼 자산가액이 75억이잖아요. 이 정도면은 거의 3천에서 한 3,500 정도 나오게 됩니다. 1년에. 그죠?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 소득하에서는 저축을 거의 못하고 있는데 이런 보유세 이슈가 굉장히 클 것 같고요.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는 현재 기준이고요. 만약에 향후에 주택시장이 서울권이 다시 과열이 되면 현재는 비규제 지역이지만 조정지역으로 바뀔 것이고 조정지역에 종부세 중과라는 걸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2천에서 3천이 아니라 연에 1억 이상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이렇게 다주택으로 가는 포지션이 앞으로는 좀 불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향후 시장은 더 양극화될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양극화를 넘어서 초양극화 될 거예요. 그래서 다주택자보다는 서울의 핵심 지역을 내가 결국에는 한 채에서 두 채 정도만 가져가는 전략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노후 준비는 아파트 채수를 늘려서 한다라기보다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월세라던가 이제 사업을 통해서 하는 게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추후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첫 번째 목표가 이거잖아요. 현재 막상 이제 내 눈앞에 닥친 거는 집을 매도를 하고 거주와 투자를 분리해서 2억의 자본이 생기니까 요걸로 빨리 좀 시세 상승을 좀 보고 싶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2억 이하의 자본으로 서울에 아파트를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우리가 갈 수 있는 지역이 많지가 않죠. 왜냐하면 서울에는 전세가율이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50에서 60%의 전세가율 정도를 하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갭 투자를 한다라고 할 때 2억의 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 가격은 한 4억에서 최대 5억 이하의 아파트가 될 거거든요. 이런 아파트들은 서울의 중심 지역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외곽 지역밖에 갈 수가 없어요. 뭐 대표적인 데가 창동하고 노원 이런 데일 겁니다. 물론 이제 창동하고 노원일 때가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창동하고 노원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잖아요. 정비 사업이고 매매 가격이 소형 평형은 뭐 3억부터 뭐 4억, 5억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현재 자본으로 이제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긴 한데 이 정비 사업의 어떤 사업성을 좀 계산해 봤을 때 추가 분담금이 나의 매매가 이상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보니까 매수세가 많이 붙어가지고 시세가 단기간 안에 많이 올라가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아파트의 갭 투자가 아니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실투자금이 2억이 아니라 한 1억대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앞으로 주택시장을 보면 공급량이 정말 없습니다. 그렇죠? 25년도부터 줄기 시작해가지고 26년, 27년, 28년에 이렇게 급감을 하는데 그러니까 부랴부랴 정부에서도 주택 부족하다. 다음 달에 추가 공급 대책을 뭐 추석 전에 이렇게 내놓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공급 대책을 내놔서는 요 공급 이슈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요. 이 다음 이슈를 해결하는 거고 심리적으로 좀 잠재우겠다라는 건데 실질적인 공급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미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내가 소자본으로 한 1억에서 2억의 자본으로 신축의 아파트를 빨리 될 수 있는 거를 가가지고 투자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아파트 분양권 시장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양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분양한 거죠. 한 1년 전에 분양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년 전에 분양을 했을 때는 분양가가 굉장히 높게 느껴졌는데 현재 시점이 이제 전매가 해제되어 있잖아요. 그 현재 시점의 분양가를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합리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약간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으니까 분양가의 10%와 프리미엄만 더하면 실질 투자금을 한 1억에서 2억 이내로도 이제 충분히 가능한 지역들이 서울에도 꽤 많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찾는 방법은 네이버 부동산에서 이 아파트 분양권을 체킹을 한 다음에 서울의 이제 부동산 지역들을 좀 찾다 보면은 뭐 강북구 일대도 꽤 많이 존재를 하고요. 자기 자본을 한 2억이 안 되는 자본으로 충분히 투자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도 거의 붙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관악구 일대도 있고요. 이거를 경기도까지 좀 확장을 해보면 광명에도 그런 분양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자본을 한 1억에서 2억으로 그리고 안양권에도 보면은 1억에서 2억의 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입주가 한 1, 2년 정도 임박해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시세 상승이 될 수 있고
원하시는 단기간 안에 시세 차익을 봐가지고 다시 엑싯을 해서 재투자할 수 있는 전략이 될 겁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건 실제 서울에 있는 분양권에 매물 나온 걸 제가 캡처를 한 거거든요. 서울에 있는 분양권인데 여기에 분양가가 한 10억대, 한 10억 2천 정도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10%의 자본만 들어가고 프리미엄을 더한다라고 하면은 실제 초기의 투자금은 한 1억 4천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현재 2억까지 쓸 수 있으니까 1억대 초반 정도의 초기 자본으로도 할 수 있고, 이런 분양가가 지금 10억이 넘어가니까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평수를 조금 줄이면 21평짜리 신축 아파트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지금 한 6억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부담을 더 줄일 수도 있다. 프리미엄도 더 낮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투자금을 줄여서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시장이 왔고요. 그래서 신축의 아파트를 가져가는 게 향후에 한 3년 내에 이런 공급량 부족으로 인해서 신축의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오를 거거든요. 그래서 잘 타겟팅 하셔가지고 투자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볼게요. 40대 초반에 맞벌이 부부시고 월 수입이 한 780만원, 저축은 거의 못하고 자녀가 2명입니다. 부천에 있는 일기 신도시 아파트 한 채를 지금 매도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해서 2억으로 서울 투자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투자 수익이 목표이신 것 같아요. 1차 목표가. 그래서 이 수익 있잖아요. 2억을 투자해가지고 내가 한 2억 정도 버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현재 시장에서. 아래와 같은 방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억 이하의 자본으로 서울권 아파트를 갭 투자하면은 한 4억에서 5억 정도 이하 아파트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외곽 지역이 될 것이고 사업성이 좋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투자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다. 현재 시장에서. 물론 얘가 뭐 자체적으로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단기간에 시세가 많이 올라가기에는 조금 상승 여력이 더딜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자본을 적게 써서 한 1억에서 한 2억 이하의 자본으로도 전매가 이미 해제된, 그러니까 분양하고 나서 1년이 지나면 전매가 해제되잖아요. 그래서 서울 경기권에 이런 핵심 지역 내 분양권을 우리가 검토할 수도 있다. 1년 전에 분양을 한 거니까 지금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시점에 분양은 좀 했을 때는 비싸다라고 느꼈지만은 지금 시점에 봤을 때는 또 싸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서울의 지역들의 가격이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정고점을 막 돌파하고 오르고 있다 보니까 1년 전에 분양했던 게 좀 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미엄이 조금 붙어 있는 거고, 이게 시간이 좀 지난 프리미엄이 더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입주 시점에는 더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충분히 한 1억대로도 우리가 투자가 가능한 그런 분양권들이 아직까지는 서울에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3, 4년 내에는 공급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축의 분양권 시세는 가장 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